교육정보의 모든 것, 교육진담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진담입니다. 수요 독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제 옆에 변함없이 세훈쌤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큰데? 목소리 크게 하고 좀 전에 저희가 네, 그 얘기 막 했는데. 크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좀 전에는 자기 목소리가 자꾸 크다고 주장을 하시는 그래서 청취자분들이 좀 목소리 좀 더 크게 해달라고 얘기하시니까 바로 방송 시작되자마자 더 크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제 맞은편엔 교육 컨설팅 더 완의 수석 컨설턴트인 완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책은 세훈쌤 그리스 로마 신화잖아요. 예. 저 이 책 많이 힘들었어요. 생각보다 왜 이 책이 힘들죠? 그리스 로마 신화 그러면 우리가 보통 기대치가 있어서 그래요. 예. 그냥 재밌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신화니까. 복잡해. 가계도가 근데 너무 이게 복잡해. 딱 보기 시작하면 이게 그렇게 쉬운 책이 아니라는 거를 알게 될 텐데. 예. 누구 아들 너무 학생들도 힘들어. 그래요. 학생들도 이 신화를 처음에 딱 읽자 그러면 재밌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들어가는데 들어가자마자 바로 실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면 왜 우리 그 성경에서도 막 창세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 얘기 나오잖아요. 그 얘기 나오는 게 진짜 지루하거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신화도 누가 누구를 낳고 하기 시작하면 이걸 내가 대체 왜 읽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막 들어서 그것 때문에 신화가 좀 힘들게 느껴지기는 하죠. 느껴지는 게 아니라 힘들어요.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없애고 네. 뭐 또 누가 누구랑 뭐 싸우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 자, 출판사가 문예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었죠. 예. 네. 특별하게 이 책을 좀 추천해 주신 이유가 있나? 이 출판사에서 나온?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책은 사실 없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게 없는 게 뭐냐면 그 신화라는 책들 대부분이 옛날에 있었던 책에서 몇 가지들을 따와가지고 옴니버스식으로 조합해 놓은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책이 토마스 불핀치의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저희가 이제 주제로 삼고 있는 이 이디스 해밀턴이라는 사람의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는데, 토마스 불핀치가 사실 더 유명하긴 하죠, 우리나라에서. 더 유명한데, 이 토마스 불핀치는 원래가 신화학자가 아니고 그쪽의 언어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2차 문헌에서 그 문헌들을 뽑아오다 보니까 좀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이디스 해밀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신화학자고 고전 쪽을 자기가 그 언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해서 1차 문헌에서 대부분을 갖고 왔기 때문에 정보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또 그런 배경이 있네요. 예.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책에 대한 내용과 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가치, 그다음에 뭐 학생들은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좀 읽어야 되는지 뭐 이런 점들에 대해서 또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 사실은 몰라도 되거든요. 몰라도 되는데 문제가 그걸 모르면 읽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생겨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의 책들을 안 읽을 거라면 혹은 나머지의 뭐 영화를 안 볼 거라면 안 봐도 되는데 그것들을 읽고 보고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리스 로마 신화가 바탕이 돼야 되는 작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읽어야 되는 책이 돼버렸죠. 무슨 뭐 암호해도 그런 프리책 정도 되겠네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하나의 책으로 묶여 있는 게 아니고 가장 첫 번째 작품으로 따지면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헤시오도스의 신통기 혹은 신들의 계보라고 하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아폴로니우스 로디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르고호 이야기 같은 책들에서부터 이제 그리스의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있고 로마로 넘어오면은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 같은 책이 이제 대표적으로 신화를 다루고 있는 책들이고 그다음에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가 또 대표적인 신화를 담고 있는 책이죠. 그런 책들 안에서 신이 관련돼 있는 얘기들을 뽑아다가 만들어 놓은 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관한 책들 굉장히 많거든요. 예, 되게 많아요. 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만화로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런데 이제 저는 사실 만화로 좀 안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게
만화를 만들어 놓은 만화를 저작하는 사람들 자신도 사실은 그리스 로마 신화 쪽의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 그러면은 가장 첫 번째로 꼽는 사람이 이윤기 씨잖아요. 네네 맞아요. 예. 이윤기 씨의 그리스 로마 신화는 참 안타깝게도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 나 그거 되게 많이 봤는데 열심히. 되게 이분이 글 쓰는 재주가 있으셔가지고 재밌어요. 이분이 쓴 게. 사실 이분 내용도 그렇게까지 재밌진 않았어요. 제가 읽을 아니 때. 근데 그나마. 사실 좀 힘들었어요. 불핀치가 약간 그런 느낌이죠. 네, 맞아요. 불핀치와 되게 비슷한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 이윤기 씨의 따님이 이제 저랑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오. 고전학 쪽에 공부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두 분도 지금 번역을 하고 계시고, 플루타르크스 영웅전 같은 경우는 영어로 번역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막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뭐 괜찮습니다. 안 본 지 좀 됐어요. 그렇죠. 사람이 좀 안 본 지 돼야 용기가 생겨요.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이제 물론 이윤기 씨 이제 돌아가셨지만, 물론 그분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범위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사람들한테 되게 널리 퍼뜨렸다. 갑자기 또 말이 바뀌네. 한번 칭찬은 하고 넘어가야 돼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신화를 만약에 내가 누구한테 신화를 배워야 될까라고 한다면, 요새 어쩌다 어른 네. 프로그램에 김원 선생님이라고 나오세요. 네. 그분은 이 신화 쪽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신화를 원어로 읽을 수 있는 분이니까 그분이 서울대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 수업을 담당하고 계셨는데, 서울대 명강의에 꼽히는 수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의 강의를 듣는 건 굉장히 좋은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문화센터 같은 데서 강연 많이 하시는 분인데, 강대진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은 기본적으로 논문이 호메로스 일리아스를 바탕으로 한 논문이기 때문에, 박사 논문이 이분은 진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혹시 어디 주변에서 강대진 선생님이 진행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관한 내용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반드시 들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책으로는 그분들의 생각을 접할 수가 없어요. 책을 안 내세요. 번역은 이제 강대진 선생님 번역을 좀 하시는데, 아르고 이야기 같은 건 강대진 선생님 번역하셨는데, 김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쪽에 번역을 안 하시니까 일리아스 번역하신다고 한 지가 언젠데 지금 아직도 안 내놓고 계시는데. 백화점 다니시냐고 그래요? 아니, 서울대에서 인문학연구원 교수님이세요. 월급이 나오니까. 왜 웃으세요? 월급 나오면 안 하는 거지 뭐. 월급 나오면 잘 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사실은 농담할 때 번역이 한다고 한 지가 언젠데 책이 안 나온다고 하길래 제가 사실은 선생님은요? 내가 그러니까 나도 그래. 월급이 지금, 나오니까 나도 지금 번역을 내야 되는데 지금 번역은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원고는 넘겼는데 서문하고 해설을 써야 되는데 이게 손이 안 가네. 그래가지고 지금 그거를 못 쓰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아마 내일쯤 해가지고 독촉 전화가 한번 올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안 끝났는데 또 하나 좀 일을 벌려놔가지고 안 돼요. 뭐 번역을 하나 해야 되게 생겼어요. 뭐 하여튼 그건 그런데,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는 그런 되게 여러 가지 1차적인 작품들에서 뽑아왔다라는 점에서 그 책들을 읽어보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근데 너무 두껍죠. 일리아스만 해도 막 이게 행으로 따지면 12,000행이 가까이 되고, 오디세이아도 10,000행 가까이 되는 책이라서 이걸 다 읽을 수도 없고, 읽다 보면 너무 지쳐요. 막 2권 같은 데 들어가면 배들의 목록 이래가지고 뭐 어느 나라에서 배가 몇 대가 오고 뭐 몇 척이 오고 사람이 몇 명이 따라오고, 이거를 2권 그러니까 한 1,000행 넘게 그 얘기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힘든데, 그렇다면은 어쨌든 그리스 로마 신화를 모아놓은 책들이 조금 읽기가 편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가장 첫 번째 선택은 원래는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게 맞아요.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도 옴니버스식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뽑아다가 자기의 시 안에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로마 시대에 또 이렇게 그리스 신화들이 약간 변형돼서 사용되는 것들을 다시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비디우스 변신 이야기도 길어요. 두껍고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한 700페이지 가까이 될 거예요. 네. 어려우니까 그러면 이제 잘 모아놓은 책이 필요하겠다라는 점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이름이 붙은 책을 골라야 되는데, 이디스 해밀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적인 언어 해석 능력이 되고 기본적으로 신화학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책을 읽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대체 왜 읽어야 되냐? 그리스 로마 신화를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주 대표적으로 그 만화 보셨는지 모르겠네. 저기 미야자키 하야오의 만화 중에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라는 만화가 있어요. 애니메이션 제목이 바람계곡의 나우시카인데, 이 나우시카가 누구냐면, 나우시카라는 이름 자체가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인물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모티브를 가지고 가는 그런 작품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뭐 우리가 율리시즈 같은 작품을 못 읽잖아요.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즈를 못 읽어요. 못 읽는 이유가 뭐냐면, 율리시즈라는 작품 기본적으로 뭘 하고 있냐면 오디세우스를 현대 더블린으로 맞춰서 다시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책을 읽으려면 오디세이아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현대에 나와 있는 작품들 중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내용을 가져다가 소재로 차용하고 있는 소설들, 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대표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모르실 수도 있겠구나. 예이츠라는 영국 시인 있죠. 아이, 그거 뭐 들어는 봤겠죠. 그런 시인들도 시 안에다가 그런 소재로 막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읽었을 때 이게 뭔 소리야를 하지 않으려면 어쨌든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야 된다는 건데, 이게 서양 문명은 기본적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바탕으로 하고 모두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쓰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야 한다는 것도 좀 슬픈 일이기는 해요. 이걸 안 읽어도 우리가 알 수 있을 정도의 문학 작품들이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뽑아져 나왔다면 굳이 그걸 읽고 있을 이유가 없는데, 문제는 현대의 우리나라의 이 문학 이 지평이 그렇게 넓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 서양에서의 문학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 뿌리에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어서 읽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건 뭐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뭐 현대 문명이 이제 이끌어가는 건데요. 예. 뭐 사실은 뭐 이게 정확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녹음을 하는 게 일요일이지 않습니까? 예. 금요일 날 주식하는 분들 다 지옥 경험하셨거든요.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연기돼가지고. 근데 예? 그러다가 어저께서부터 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해서 지금 일요일인데 지금 막 회생하시면서 정상회담을 됐거든요.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보면서 느끼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세상의 중심이 미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언을 한 거거든요. 예. 뭐라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현 문명을 이끌어가는 것은 미국 중심의 서구적 세력이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낸 거거든요. 간단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이제 제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아주 저속한 표현으로 도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라이 근데 이제 그 학생들 용어로 그 도라이 중에서 최고의 도라이를 상도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줄여서 상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보면은 어찌 본다면 최근에 북미 회담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은 누가 더 상도의 역할을 하느냐에 대한 모습인데, 당연히 도널드 트럼프가 완전한 승리를 거뒀다고 생각하고요. 트럼프의 승리의 배경에는 결국에는 트럼프 개인의 힘으로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결국 미국 문명의 힘이 결국은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문제가 남는 것처럼, 결국 서양 문명의 정신세계의 중심이 되고 배경이 되어지는 어떤 하나의 바탕 속에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다면 뭐 굳이 뭐 어쩌겠습니까? 아쉬운 사람이 읽어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네요. 아쉬우니까 고개 숙이고 회담해야죠. 예,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아쉬우니까 읽어야 된다. 근데 읽으려면 좀 제대로 된 책을 읽어야 되는데, 저희가 소개한 그 책이 여러 경로를 놓고 봤을 때 전문가들이 권하는 그나마 가장 오류가 없는 형태의 그리스 로마 신화가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아주 알찬 내용인 것 같아요. 그죠? 자, 본인이 굉장히 알찬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마이크 가까이 대고요. 또 예. 이러다가 무슨 조작 같은 거 없어요, 저희? 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목소리 크게. 예. 자, 완쌤은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즐겁게 읽으셨나요? 이번 기회로 사실 읽은 거라기보다는 이제 예전에 읽었던 기억을 좀 더듬어 봤어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뭐 말 나온 김에 조금 길게 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도 그렇고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그리스 비극 혹은 고전이나 읽을 때 제가 조금 항상 이제 좀 재밌다고 생각한 개념이 사실은 이 뭐 옆에 계신 분한테 그렇지만 사실 휘브리스예요. 예, 오만함 뭐 이런 게 되겠죠. 보통 우리가 하면은 어떤 이제 뭔가 이제 비극적 상황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원인이 되는 오만함 같은 거 이제 가리키는 말인데 저는 옛날에 농담으로 이런 걸 이제 개개인 오만함이 아니고 이제 개기는 거다 약간 이런 느낌을 했거든요. 근데 인간이 신에 대해 이렇게 오만함을 부려서 자기 한계를 모르게 오만함을 부려서 이제 거의 벌을 받는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보통 얘기할 때 이제 뭐 겸손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는 쓰기는 하는데 저는 개인적인 느낌에는 사실 이걸 항상 이런 거를 읽을 때마다 야 이거야말로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조금 하거든요. 그런 식의 오만함. 근데 이게 뭐냐 그러면 그 오만함의 어떤 거를 좀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이제 유한한 존재로서의 사람이 신과 같은 어떤 것을 추구하는 거, 무한을 추구하는 그런 과정이 사실 어떤 오만함으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런 인간으로서의 한계 혹은 인간이라는 것을 거부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야말로 가장 인간적이다라는 식의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정말 저는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 인간의 본성을 사실 드러내주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그런 한계를 벗어나려고 하는 거, 어떤 이제 근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가 모르더라도 그런 거를 그렇게 추구하려고 뛰어드는 거, 뭐 문학이나 철학이 사실 다 그런 욕망에 대한 발로라고 생각하는데 그 신화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이제 가장 그런 인간적인 본성의 모습을 사실 드러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없으면 사실 얘기가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나 사실 역동성이라는 건 사실 이런 것이 기반이 돼야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시작을 해보면 내가 그런 한계를 돌파하려고 했을 때 그런 시도를 통해서 그 다음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본다면 한계라는 것이 결국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 되는 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내용들 같은 것들은 저는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사실은. 예. 심오하네. 심오하네. 예. 하긴 뭐 역시 완쌤도 요즘엔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지난 한 10년간 공부 열심히 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요즘이 아니고 공부를 원래 되게 많이 했죠. 되게 많이 했는데 비슷한 입장인데 요즘 이제 월급을 받으니까 원래는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돈을 안 벌고 공부만 했고요. 돈이 인문학을 망치는 건가? 그러니까 월급을 받으니까 월급을 받으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요즘에 저는 아예 문학 이런 거 아예 안 읽거든요. 안 읽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입시 관련된 것만 읽거든요. 점점 이렇게 바뀌네요. 그래서 원래 우리 세훈 쌤이 이 방송에 나오는 책도 서울대 필독서로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 서울대 필독서에 들어가 있어요. 있고 이제 신화에 대해서 그냥 조금 이제 개별적인 신화들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리스 로마 신화는 기본적으로는 크게는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생겨났는가라는 걸 설명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 라는 두 가지의 것들을 신화가 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첫 번째 것이 이를테면 우리가 처음에 이제 신화를 설명할 때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카오스가 있었고 그 이후에 가이아가 있고 우라노스가 생기고 가이아와 우라노스 사이에서 크로노스가 생겨나고 이런 식의 구성을 가지는 게 그 신들의 이름을 따져보면 그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름을 우리말로 바꾸면 뭐 카오스에서 혼돈이잖아요. 혼돈이 있었다. 근데 굉장히 많은 서구의 신화들 안에는 혼돈이 다 들어가 있어요. 카오스라는 게 혼돈이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또 이 혼돈을 궁창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고요. 네. 그 혼돈 이후에 뭐가 생겨나냐면 물과 땅이 갈라진다라고 하면서 땅이 생겨나는 가이아라는 이름이 그냥 땅이에요. 따로 덧붙일 게 없어요. 그냥 가이아는 땅. 그 다음에 우라노스는 하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라노스가 하늘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이아와 우라노스 사이에서 되게 많은 애들이 태어나는데 그 태어나는 순서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태어난 순서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뭐 막 오케아노스도 태어나고 거인족들이 티탄족들이 쭉 태어나거든요. 근데 그 순서가 이제 읽으시면서 보면은 잘 보면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우리가 그리스의 어떤 바닷가 마을에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바닷가 마을에 살고 그러면 그 바닷가 마을에 사는 그 사람들은 거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동굴에 살 거예요 아마. 동굴에 들어갔을 때 아침에 해가 뜨기 직전이 되면 해가 처음엔 까매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근데 해가 뜨기 직전이 되면 여명이라 그래갖고 빛이 약간 비친단 말이죠. 네. 그때 뭐가 생겨나냐면 땅의 형태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가이아라는 게 생겨나는 거죠. 그럼 가이아가 생겨난 다음에 땅과 무엇이 갈라져 있냐면 하늘이 갈라져 있는 그 선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아와 우라노스가 생겨난 다음에 우리가 뭘 인식하게 되냐면 우라노스와 가이아 사이에서 이 사람들이 동굴 밖으로 나갔을 때 저기 바다가 보이네 같은 혹은 하늘에 태양이 이제 떠오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자연 현상들을 쭉 목격을 하다가 그거를 가장 크게 이제 사람의 삶을 바꿔놓은 게 어떤 거냐면 크로노스죠. 크로노스는 뭐냐면 시간이에요. 그냥 이름 자체가 뜻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이질적인 애가 하나 태어난 거예요. 원래는 다 눈에 보이는 것들 가이아, 우라노스, 오케아노스 해갖고 눈에 보이는 애들이 딱 태어나다가 어느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놈 하나가 태어난 거죠. 크로노스라는 애가. 그러면서 이 크로노스가 뭘 하냐면 자기 자식들을 다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 자식들을 다 잡아먹는다라는 얘기가 시간에 의해서 인간은 다 잡아먹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인간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절대로 시간 안에서 그렇죠.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거를 극복하는 게 누구냐면 제우스죠. 제우스는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인간과 신들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왕이 신들의 왕이라고만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과 신들의 왕이라고 표현이 되면서 제우스가 탄생을 해서 신들을 다스리고 인간들을 다스리기 시작한 그러니까 인간들 사이에 어떤 규칙이 생겨나기 전까지 인간은 시간 안에서 계속 먹혀 있다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가 제우스가 탄생한 이후에 그 인간적인 산들을 쭉 이끌어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 이후부터가 인간들한테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게 그 제우스 탄생 이후부터 생겨나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인간들한테 뭐가 중요한지는 그렇게 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우리 주변에 환경은 어떻게 생겨났는가라는 점이 때문에 신화는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과학의 자리를 원래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과학의 자리를 원래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과학이 더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신화가 마치 되게 허황된 이야기처럼 보이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신화 역시 우리 주변의 삶을 설명한다는 점에서는 과학적인 마인드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이 인류 문명이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인간이 인간 자신과 그리고 인간을 둘러싼 외부적 환경과 자연이라고 하는 요소에 대한 최초의 설명의 방식이 신화였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는다는 것은 바로 서구 문명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최초로 가졌었던 세상에 대한 설명이다. 예. 네, 이런 말씀 해주셨네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염두에 두고 읽다 보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그냥 이야기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건 대체 뭘 설명하고 있는 거지를 초점을 맞춰서 읽으면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겠지만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는 게 신화라고 보고 있어요. 많은 건 얻을 수는 있고 예. 그렇지만 학생들은 힘들 거예요. 학생들한테 문제는 이걸 짧은 시간에 읽어야 되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우리 주변에서 이 신화를 온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예. 이런 것들이 알려지지가 않고 이해되어지지가 않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찌 본다면 이제 우리가 대중매체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어쩌다 어른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 어쩌다 어른에서도 굉장히 잘못된 인문학적 설명을 하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군마도를 갖다 예, 놓고 맞아요. 요새도 나오시던데. 예, 요새도 나왔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느끼는 게 한국의 인문학의 수준이 저런 거구나. 그 정도의 오류를 범했으면 서양에서는 완전 사회적으로 인문학계에서는 매장인데 또 나와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이야기하고 그걸 TV 방송에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아지는 그런 어떠한 계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결국 두 분이 월급을 못 받아야 되는 건데. 글쎄요. 계속 밖으로 나가가지고. 저는 월급을 좋아합니다. 저도 엄청 좋아해요. 우리 모든 다 월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결론을 이렇게 내면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리스 로마 신화 읽다가
자, 어쨌든 이런 형태의 어떤 내용들의 책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취자분들 이걸 하나의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적인 문제로 접근하지 말고 세상을 설명하는 서구 문명의 출발이었다. 그렇다면 당연히 현 단계 인류 문명을 지배하고 있는 서양에 대한 문명을 이해하는 첫 번째 출발점으로서 서양 고전에 대한 이해의 출발점으로서 그리스 로마 신화는 힘들든 힘들지 않든 필수적으로 한 번쯤은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예,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러니까 신화를 그리스 로마에서 신화에서부터 시작은 하지만 사실 신화는 전 세계 어디 곳에든지 다 퍼져 그럼요. 있잖아요. 예. 당군 신화 갖고도 싸우잖아요. 예, 중국이 자기 거라고. 그런 신화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각각의 또 신화학자들마다 다르게 설명하는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일 유명한 엘리아스 같은 학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듀르켐이라는 사회학자도 신화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경우도 있었고, 일본에서 나카자와 시니치 같은 사람도 요새 이제 계속 책을 내고 있는 그런 신화학자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전 세계 신화에 조금 더 접근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 국가들의 어떤 질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더 잘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신화로 시작을 하지만 신화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접근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아주 거의 마무리 멘트로 아름다운 멘트입니다. 자, 완쌤도 한번 마지막 아름다운 마무리 멘트 해주시죠. 네, 아까 이제 신화 얘기하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사실은 설명 방식, 혹은 이제 형이상학 체계, 이런 걸로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얘기 들으면서 저도 많이 느꼈던 게, 그 옛날 그 사람들이 자기 생존이나 먹고 사는 문제도 사실은 되게 급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항상 이 세상이 왜 그럴까 같은 거에 궁금증을 갖고 설명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세상이 왜 생겨나고 이런 게 왜 일어날까를 궁금해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당장 먹고 살 거를 해결하는 게 급하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설명하려는 궁금증과 지적 호기심과 체계를 만들려고 노력을 한 거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참 월급을 받는 것보다 괜히 시작했어, 그 말. 그러니까 괜히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월급 얘기 괜히 했어. 괜히 했어요. 우리 그래가지고 우리도 이제 다시 옛날에 그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진작에 얘기했어요. 돌아봤어야 되지 않나 이제 생각을. 알겠습니다. 보면서 물론 이게 이 비유가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에 다시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제 머릿속에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는 초등학교 때 왜 50권짜리 동화책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 로마 신화로부터 시작돼서 저는 뭐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 이은기 선생님의 책을 나름 그래도 끝까지 읽었고, 그러니까 저는 이은기 선생님 책을 왜 기억하냐면은 쉽게 읽을 줄 알려고 읽을 거라고 생각하고 샀던 책이 생각보다 쉽게 읽히지 않아서 굉장히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억지로 이제 끝까지 이제 읽고, 솔직히 말하면 한 번 읽어서 이해가 안 됐어요. 너무 막 가계도가 복잡해서. 그래서 한 번 더 읽으면서 이게 새로운 그리스 로마 신화의 맛이구나 라는 걸 느꼈는데, 이번에 추천해 준 책을 보면서는 뭘 느꼈냐면은 이제 어쨌든 모든 책이라고 하는 게 그 시대 그 시점에 저의 어떠한 고민들을 반영해 주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또 역시 약속이라는 키워드를 갖다 놓고 얘네 신화의 모든 규칙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우스조차도 약속을 어기지 않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렇죠. 결국 서양인들이 가지고 있는 약속에 대한 강한 신념적인 가치를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싱가포르에서 북한 외교관이 나오지 않은 모습에 대해서 미국과 서양 애들은 이런 행동 자체에 대해서 느끼는 감도 자체가 뭐 단순하게 다르지 않았을까, 느끼는 포인트가 좀 틀리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어떠한 생각들도 한번 해보게 되는, 이게 뭐 아주 격변의 이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 별의별 생각들과 연결이 좀 다 되는 그런 어떠한 한 주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취자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저희들의 이야기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저희가 그 학생들에 관련된 어떠한 책들에 대한 어떠한 여러 가지 어떠한 규칙적인 부분들을 이제 논의를 했었어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흔히 입시와 좀 뗄래야 뗄 수는 없지만 또 꼭 서울대학교가 추천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언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흔히 서울대 필독서라고 표현되어지는 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방송을 진행해 드리겠다. 그러면 청취자분들도 안심하고
안심하고 독서는 교육진담의 수요 독서를 들으면은 해결이 되는구나. 그 전에 안심이 안 됐던 거구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 안 하니까. 그렇죠. 우리는 되게 좋은 책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나의 아저씨 방송 이후 이 말씀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야 청취자분들께서 안심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은 서울대 필독서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과 청취자분들이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매개적 형태의 어떠한 변하지 않는 고전적 가치를 갖고 있는 책들을 중심으로 진행해 드리겠다. 그 첫 번째가 그리스 로마 신화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아닙니다. 뭐 정리가 깔끔하시네요. 준비했습니다. 예, 두 분 월급 얘기할 때 이렇게 정리해야지 생각을 한 거죠.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분들 감사합니다.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